제가 옛날에 그 이준석이 막 한참 뜨고 그러고 막 그럴 때 애언했던 이야기가 현실화된 사건이에요. 일베가 있어요. 여러분 일베 그러면 뭐 한 20대의 찌질한 남자들 이게 아니에요. 일베에는 40대 50대도 있어요. 일베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그 일베들이 분명히 정치권에 진출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방송에서. 그게 현실이 된 사건. 정치권에 진출을 해갖고 대통령실에까지 들어간 일베가 있습니다. 대통령실 청년 대변인으로 내정된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근데 얘가 원래는 이제 국민의힘의 그 대변인 선발대회 통해서 선발됐고 지금까지는 윤석열 비판하고 이준석 편들었던 그런 놈이에요. 그게 이제 이런 상황인데 얘가 올린 글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다홍, 운지. 내다홍이 뭔지 아시죠? 몰랐죠, 이전까지는. 일베들이 쓰는 말이에요. 네. 내 다음 홍어 그런 뜻이에요. 시체가 운반될 때 내 다음 홍어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일베 용어예요. 운지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사고를 당할 때 그 표현을 애들이 운지라고 써요. 운지. 그 운지천이라고 하는 그 상표에서 따왔다 그러죠. 공중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걸 썼던 애예요. 이게 들킨 거야 이제 간단히 말하면. 근데 저것에 대한 해명과 변명이 더 가관입니다. 네. 그 글은 동생이 썼다. 그 글은 내 동생이 썼다. 아이디 공유한다 이거거든요. 일반 커뮤니티 아이디를 보통 가족끼리 공유합니까? 동생이 아이디 못 만들어요? 근데 이 공유했단 말은 본인도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래서 어떤 글이 동생이 썼고 어떤 글이 내가 썼는지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계정은 그렇다면 동생이 썼다고 하면은 그 계정은 본인 계정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가입은 누가 했습니까? 저는 이런 것까지 다 깨져 보면은 이거는 너무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명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들키니까 이게 이제 쫓겨날 것 같으니까 세상에 그 마음이 좀 급한 거죠. 그 동생이 쓴 거예요. 이런 거짓말은 그런 놈들 부류가 흥리 하는 이야기잖아요. 구차합니다. 동생도 일배를 하는 거를 본인도 알고 있었고 본인도 했을 거라고 보는데 굳이 동생 앞길까지 이렇게 막고 가는 게 되게 어이없더라고요. 그 일베가 한참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 일베 애들이 이제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글을 써가지고 수사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IP 추적해서 이제 그 사람 잡아내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거 쓴 적이 없다. 우리 집 IP가 도용당했다. 우리 집 와이파이를 어디선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둘러대고 거짓말하는 게 일베입니다. 그러니까 일베라는 짓을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게 틀렸다고 할지라도 자기들의 가치관이에요. 그 가치관까지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회 쓰레기일 뿐이지 가치관 인정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놈들이 일베라고 하는 공간에서 그냥 이렇게 눈팅만 하는 것까지는 누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 표현을 하면서 반사회적 행위를 해왔던 극우 중에서도 아주 극우에 해당되는 애들이 교묘하게 지금 세탁기 돼가지고 네. 정치권에 진출을 한 다음에 대통령실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이 기사, 이 사람이, 이 동생이 그러니까 동생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주장이니까 일베의 글을 박민영이 썼다. 이게 출처가 어딘지는 나오질 않거든요. 지금 이게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다. 기사의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출처를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요. 이 박민영이 글을 썼다는 것을 누가 알려줬을까? 누가 어떻게 뒷조사를 했길래 이게 나왔을까? 근데 이 아이디 자체가 그 뒷자리가 79II 라는 닉네임이거든요. 이 닉네임으로 이메일도 있고 블로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유추가 된 거고, 아이디는 지금 일베 아이디는 바뀌었는데 본인이 페이스북에 자기 디아블로 뭐 친구를 구한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이 아이디를 공개를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이랑 같이 사용했다. 그럼 말이 안 되네. 네, 나는 이메일과 블로그만 사용했고 내 동생이 내 닉네임으로 다른 데서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본인도 여기서 게임도 했고 그다음에
뭐 아주 예전에 인터넷이 한창 시작될 무렵에는 저희가 뭐 부모님 아이디도 만들어서 뭐 여러 게임도 하고 했지만 그 뒤에 는 각자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누가 아이디를 같이 씁니까? 예. 특히 젊은 사람들이. 지금 둘 다 성인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 이재명 의원 아들 도박 사이트 건이 있었어요. 그게 도박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버돼가지고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주진우 검사가 지금은 이제 대통령실 법률 비서관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주진우 검사가 이게 출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썰이. 그게 왜 썰이 돌았었냐면 모 매체가 취재를 통해서 제기된 의혹이었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박민영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냐면 이준석 손에 사실 무기 하나라도 뺏으려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박민영을 유인한 거 아닙니까? 너 여기로 들어와라고 한 건데 박민영이 난 대통령실에 들어가더라도 쓴소리를 하겠다라고 한 이상 대통령실에도 지금 부담이 될 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포로로 잡아두기 위해서 더 이상 당 대변인으로서의 스피커 역할도 못하고 대통령실에서는 포박되어 있는 상태를 만들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인질이야? 인질? 네. 아니 그런 정치적 분석까지는 사실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본질은 대통령실에까지 일베가 진출했다는 그게 확실한 것 같고요. 그 얘뿐만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한 극우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미 대통령실에 극우가 알려진 것만 2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안정권 누나 자체. 안정권이 극우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정권 누나 자체가 극우예요. 유튜브 하는 거 보면은. 그리고 저번에 강기훈 같은 경우도 이제 극우이잖아요. 이런 애들이 이제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정책이 나오겠냐고요. 일베해도 대통령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박민영이 했던 말들 중에 내가 깜짝 놀란 건요. 전교조와 민주노총은 악의 뿌리다. 그러니까 강기훈 자체가 애초에 방송 나와서 한 이야기가 그냥 일베 성향이에요. 박민영. 제가 박미영이라 그랬나요? 아니요, 강기훈. 아, 박민영 자체가 일베 성향이에요. 네. 그래 놓고 일베에서 쓴 글을 썼던 게 들통나니까 이건 동생이 썼다고 얘기하는 게 웃기잖아요. 전교조나 민주노총은요. 정부가 인정한 합법단체입니다. 얘네들 그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정교조와 민주노총은 빨갱이고 악의 뿌리고 하는 이 마인드 자체가 그냥 일베 마인드잖아요. 일베 마인드인 애가 일베에서 일베 글을 썼는데 동생이 썼다고 말하는 거 거짓말인 거죠. 이게 약간 2030 남초 커뮤니티에서도 손절 분위기인 것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박민영의 부모님은 특정 지역 출신이다. 이런 걸로 지금 손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수준 떨어집니다. 여기 이제 패러디가 하나 등장하더라고요. 그 윤석열 만능짜리 있죠, 요즘에. 카카, 박민영 동생이 일베랍니다. 야, 이 새끼야, 그럼 동생을 채용했어야지. 아이고. 이 짤 보고 진짜 빵 터졌습니다. 성균이 형 참 훌륭해 보면 이런 짤을 우리한테 선사하시면은 일단 무궁무진한 걸 쓸 수 있어요. 맞아요. 제일 웃겼던 거 가가 펠로시가 왔답니다. 이번에 새로운 애야? 참. 그리고 그 아까 마찬가지 말씀하셨던 박민영은 이준석이 발탁한 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국민의힘에서 청년들 목소리는 되게 윤석열에 대해 비판적이었어요. 정치 못한다고. 근데 박민영이 쪼르륵 대통령실로 가버리면서 이제 배신자 논란에 휩싸였잖아요. 그랬더니 박민영이 저는 사람한테 충성한 적 없다. 윤석열 말을 그냥 베끼고 이 새끼들 표절이야 이 새끼. 아니, 매기는 것 같아요. 본인은 그 대통령실에 들어가서도 쓴소리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했고 이게 약간 지금 또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된 것 같아요. 본인은 약간 대변인으로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대변인실에서는 그냥 행정요원이다. 이런 식으로 격화시키고 있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준석을 지지했던 청년들도 있지만 윤석열을 정말 지지했던 청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지. 이준석 옆에서 윤석열 비판했더니 청와대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요즘 저 우영우에 나오는 권민우 변호사 같이 좀 이기적인 그 세대들은 대체 난 그럼 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겉멋을스. 윤석열 비판했더니 청와대 가면 나는 윤석열 옹호인데 왜 나는 안 데려가죠 이런 그 비판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런 거지. 사실은 이준석을 무력화하려고 대통령실이 박민영을 빼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배신하기 시작하면은 이건 뭐 박민영 입장에서는 아싸 대통령실 이러면서 이제 출세의 길을 달리게 되는 건데
박민영도 조만간 좀 물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데려간 이유가 뻔하기 때문에 자기 사람 만들려고 데려간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박민영은 양쪽 모두에게서 버려질 것이다. 예. 근데 정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저번에 그 문건 하나가 나왔었잖아요. 시민사회수석실에서. 그때 그 문건을 유출했던 행정요원이 바로 해임됐어요. 내부 감찰에 들어가서 누가 유출했는지 잡아낸 거예요. 너 해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문화방송이 보도했던 해당 문건 그게 있었죠. 대통령실의 인근 집회를 시민단체 집회와 민주노총 집회로 분류하고 시민단체와 노조 연결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결론이 담겨있는 사실상 사찰에 가까운 거. 이 문건을 만들었던 이 문건이 밖으로 이제 나가서 보도가 된 거잖아요. 이거 누가 밖으로 빼돌렸는지를 찾아가지고 바로 해임시켜버려요. 이게 지난번에 그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소지품 검사를 한다. 그다음에 누가 뭐 어떤 정보를 흘렸는지 이걸 검사를 한다. 그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실제 그게 지금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걸 반증해주는 사례가 아닌가 맞아요. 싶고 사실 보안 사고라는 거는 대통령 집무실에 놀러 왔던 김건희 사진이라거나 또 대통령실에서 제공했던 윤석열이 백지를 보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모니터를 보고 있는 거 이런 사고들이 보안 사고 아닙니까? 더 심각한 안보 사고는 또 이번에 네. 아크로비스타에서 못 나왔던 그런 게 안보 사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처리해내고 있다라는 게 맞아요. 참. 이건 진짜 중요한 공익제보죠.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익제보예요. 공익제보. 그러면 저번에 지금 최근에 재판 결과 하나 나왔는데 김태우 기억나십니까? 청와대에 있다가 청와대의 내부 문건을 막 갖고 이렇게 하면서 했던 김태우가 지금 강서구청장 됐잖아요. 근데 그 김태우는 윤석열이 갖다 썼잖아요. 공익제보라고. 이게 윤석열 앞뒤가 안 맞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김태우 같은 사람이 또 나왔는데 구청장이 됐다는 것 자체가 좀 강서구 정말 근데 이번 재판 결과가 나온 거 보니까 네. 당선 무효. 그럼 강서구 날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날아갈 수 있는 재선거. 분위기. 참 재밌어요. 참 재밌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찌라시로 도는 건데 그 당시 기억들 하시겠지만 세무조사, 무마 등 건진법사를 조사 대신에 주의보 내린 대통령실이라고 비난을 엄청 받았거든요.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민간이기 때문에 조사 못해. 라고 기업들한테 조심하라고 건진법사 조심하세요. 이 지랄 했단 말이에요. 직접 못 건드린 거지. 이거 찌라시에 보면 그런 거더라고. 어쨌든 그 건진법사가 그냥 측근이잖아요. 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야. 김건희하고 또 쉽게 표현하면 저 코바나 컨텐츠 고문으로도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세무조사, 무마, 뭐 인사청탁을 하고 다닌다니까 건진법사를 주의하세요. 우리는 조사 못해요. 했던 건데 그 찌라시에 도는 내용을 보니까 건진법사가 로비 시도한 사람이요. 나 깜짝 놀랐네. 그 얘기 알려드리려고요. 국세청장이에요. 이 정도는 돼야지. 레벨이 다르잖아. 국세청장이 먼저 권력기관장이잖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나 같은 레벨의 권력기관장이잖아요. 근데 찌라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안 믿어요. 그렇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네, 절대 믿지 않아요. 어쨌건 그냥 찌라시 이렇게 돌더라고. 국세청장한테 로비했다 이런 얘기가. 근데 국세청장한테 로비를 하면서 근데 그 이야기가 좀 어떤 면으로는 논리적인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연민복지재단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건진법사의 스승이라고 하는 해우 스님이 만들었다는 연민복지재단의 창립자인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소개로 이 김창기 국세청장을 만난 게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이 있기 네. 때문에. 자, 댓글창에 난 믿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안 믿는다고 했더니 저분들 구속될 거야. 우린 책임지지 않아요. 자, 그리고 대기업 오너들한테는 구슬 이유로 지금 접근을 했다고 하지요. 미치겠다. 근데 이게 또 경향신문에서 나온 다른 보도가 있는데 여기를 보면 건진이랑 김건희 여사가 서로 이제 사이가 안 좋아졌다라는
그런 주변에 전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건진이 통제가 안 돼서 건진을 조심하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이제 건진과 꼬리를 자를 거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미리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건진 쪽이 최근 김건희 여사와 연락이 안 된다고 한다. 김 여사와 연락이 끊기자 김 여사 오빠 쪽 접촉을 시도하면서 거의 스토킹 수준까지 갔는데 잘 안 된 모양이다.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 추모비 앞에서 분향하는 모습 그때 코바나 컨텐츠 직원이 나왔잖아요. 네. 이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게 건진이라고 주변에서 이야기한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벌써부터 이렇게 물이 새? 지금 그러니까 건진과 또 건진 주변에 뭐 전 씨, 노 씨라는 3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권력 투쟁이 굉장하다고 합니다. 야, 근데 임지님 그 말 끝에 난 믿지 않아요라고 얘기하시고 아니 계세요. 보도 경향신문 보도에서 나온 내용을 알려드린 겁니다. 아니요, 네. 저번에 저 이번에 무혐의 나온 것 중 하나가 그거예요. 나는 언론에 나온 이야기를 했을 뿐이다. 그걸 다 증명해서 무혐의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언론에 나왔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받을 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어떤 결정적 증거. 거기에는 이 보도한 목적 뭐냐? 이건 이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고 믿고 있고 공익 목적이 더 중요했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그냥 나는 사실이 아니라고 믿어요라고 말하는 말 자체는 의례적인 거라고 생각하세요. 또 뭐 저체 겁이 많아가지고 꼬리는 그게 아니고 경찰서 가기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고요. 자, 아무튼 그렇고 자 재밌네. 우리는 이미 언론 보도나 그때 논란을 통해서 김건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윤석열을 등을 두드릴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자는 뭐 재밌자고 하는 얘기긴 한데 윤석열 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 빨리 해먹자. 뭐 그런 게 아니냐라고 누가 이야기하길래 내가 사실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 근데 여기 이 이야기 조금 더 해도 돼요? 그 1억 예, 국가 하세요. 이야기인데 이거는 찌라시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건진이 최근 SK 코롱 한화 CJ 그룹을 접근하며 1억 굿을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굿값이 생각보다 너무 싼 거예요. 보통 일반인도 크게 할 때는 5천을 하는데 박근혜가 약 10여 년 전에 그 대선 굿 할 때 1억 5천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1억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시세로 봤을 때 1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싼 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생각해 보면 이거는 뭔가 가입비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굿을 하면은 내가 지금 국세청장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 지금 이 찌라시 상에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1억 굿을 시작으로 더 많은 것을 앞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나한테 굿을 하거나 나한테 기도를 하면 이 문제도 풀어주고 저 문제도 풀어주고 이렇게 나갈 거란 말이에요. 건건이.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CJ 이미경 부회장만 만났다고 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만남을 실패했다.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미경과의 이 가설이 맞다면 이미경과의 고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찾아봤거든요. 이미경과는 코바나 컨텐츠를 기준으로 보면은 2013년에 피영전이라는 그 전시회를 합니다. 근데 이때 코바나 컨텐츠가 신생임에도 불구하고 CJ가 엄청 붙는 거예요. CJ E&M이 붙었고 CJ 올리브영, CJ 오쇼핑 그리고 CJ 푸드빌까지 붙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CJ E&M의 부사장이 강호성이에요. 예전에 이번에 유퀴즈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검찰 출신의 모 탤런트 전 남편. 네. 근데 그 탤런트를 패가지고 이혼했다는 그 전 남편. 네. 누가 그렇게 얘기하길래 나는 믿지 않는다 그랬어. 근데 CJ가 이만큼 들어갔을 때는 뭔가 김건희와의 연결선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면에서 여기까지 조사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차님 취재 굿. TMI. 굿. 알겠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일베, 구구에 또 이렇게 저렇게 연관해 보면은 무슨 법사에, 로비에 이원병 내가 이런 정권 처음 본다니까. 진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원래 대통령이 당선되면 인수위 때 모든 권력이 다 결정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 로비하고 결정되는데 문제는 그 시기에 한 1, 2년 동안 안 터져 나오죠. 권력이 세니까. 근데 다 터져 나오잖아요. 야, 제 일배였어 같은 이야기. 건진이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이제 망조라고 하는 겁니다. 망조. 자, 윤석열은 망조, 새날은 구독 여러분들 부탁드릴게요. 구독 그냥 해줘요. 그냥 이게
그럼 이렇게 타협합시다. 아주 그냥 새날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나는 새날을 싫어하는데 볼 게 없어서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일단 구독해. 그리고 방송 끝나고 빼. 구독하시고 알람 안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타협을 하자고. 그리고 좋아요 까먹으신 분들도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새날 구독해 주신 분들 굿. 굿 1억씩 드립니다. 네.